어제 국회에서는요 52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이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저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데 대표님, 네. 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유예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첫 번째는 법안이 이미 시행되지 시작했지 않습니까? 28일부터요.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 원칙에서 어긋난다. 법에. 네. 이게 이제 제일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지금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법 시행 이후에. 네.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인식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또 2년간 유예로 연결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 지원청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 지나치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 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그냥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결국은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 와서 뒤늦게 다시 또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당초에 민주당의 요구였잖아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안. 이거를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겠다,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양당 원내 지도부 간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 논의가 있었고요. 예. 저도 이 정도 아니면 내가 의원들에 가서 의견 물어보겠다고 가지고 간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그 의총장에서 의원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었으면 한 12월 말이라든지 이때 왔었으면 법 시행 전이었으면 훨씬 더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멈추게 하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는 게 우세했고요. 첫 번째 지적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이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그 말씀은 대표님, 원내대표님 개인 의견으로는 이 여당의 협상안을 받아서 유예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이 안 됐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100%만 다는 아니지만 한번 논의해볼 만한 내용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총에 그걸 붙였던 거고요. 의원님들의 의견의 뜻에 따라서 다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의 윤지혁 원내대표하고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거 추가로 협상할 여지가 있는지 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만약에 여당에서 다시 한번 협상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쉽진 않아 보입니다. 현재 어제 의총의 분위기상 다른 것보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법이 시행됐는데 다시 법을 또 유예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그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대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도 아니고 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라는 일각의 지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일부는 너무 과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그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은 50인 미만 중에서 그 해당되는 기업이 한 14%입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이 86%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5인 미만이고요. 그러니까 동네 빵집, 식당이 그 카페 등이 관계된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면 다 면제되느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망 사거나 3개월 이상의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요.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서 특히 그
CEO에 대한 그러니까 사회 그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엄격하게 묻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처벌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여당에서는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지지층하고 양대 노총 이 표심만 의식했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양대 노총만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이거 가장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저 민주당이 처음에 국민의힘에게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이거는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한 번 더 논의를 해보겠지만 예. 어제 이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문제점은 그겁니다.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면 몰라도 네.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법을 멈추는 것이 과연 이게 법의 그 어떤 유효성, 안정성 등에 맞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높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실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네.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 어떤 형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예. 알기에는 그 국민의힘이 예. 당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어떤 그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터뷰를 했던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예. 고발 사주가 유죄로 나면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대통령 사과할 거냐 했을 때 당시 후보였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죠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손준성 검사장은 예.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얻게 될 이익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범죄 행위에 당시 검사 그 대검에 있던 손준성 검사가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이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연결고리가 윤석열 그 당시 검찰청장 그리고 당시 한동훈 검사가 좀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일단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 정부 수사 정보를 이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철저하게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시의 예비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과해야죠라고 발언을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네.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이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일종의 괴문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으로 괴문서가 아니라 실제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당시 손준성 검사의 위치는 검찰총장의 지시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던 날 같은 날 또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 원내대표님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이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유죄하고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검찰은 돈 받은 걸로 지목됐던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겠다. 총선 예. 스케줄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7명은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던데 이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관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미 탈당을 했지만 당시 민주당 내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예. 의원들의 그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는 그것은 검찰과 그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검찰에서도 법률 대리인과 일정들은 예.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을 감안해서 예. 그것은 그 당사자들 간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미 예. 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수사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왔잖아요. 민주당에서. 예, 예. 그러면 지금 대표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총선 스케줄과 상관없이 돈 받은 것으로 의혹이 있는 의원들 검찰이 수사하는 거 이건 야당 탄압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사건 발생 당시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모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뭐 당연히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과도하게 예를 들면 과거 그 어떤 공직 과정에 있었던 직권남용이라든지 배임 이런 것으로 수사하는 예.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한 측면들이 있다. 또 이런 개인 뇌물죄나 또 예. 이런 문제와는 좀 다른 예.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돈봉투 사건이 예.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예.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좀 경계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건은 사건대로 수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안대로 예. 검찰이 원칙과 그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의혹 단계긴 하지만 그럼 이 의혹에 거론된 의원들도 공청 과정에서 좀 불이익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하죠.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저희가 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의 시대 정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프레임으로 들고 나오는 86 운동권 청산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낡은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운동권 예. 세력이라고 하면 과거 한때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운동권 경력을 갖고 계속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성장 과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럼 한동훈 의원 비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검사 한동훈으로만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제가 한 예를 들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때는 유명했던 검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지금은 홍준표 시장을 검사 홍준표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정치인 홍준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그 어떤 변화 과정을 어떤 한 시기에 그 범주에 놓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예.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대단히 부적절한 모욕적 발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변화 과정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지금 그 사람이 뭐가 문제지, 그 사람 어떤 세력을 묶을 때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란지 그걸 예. 정확히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예. 이게 더 낡은 과거 이념적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콕 집은 대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은데,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 당 내부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대표님. 예, 이걸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봐야 돼요? 친명 원외 인사들의 친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공격? 글쎄 이게 뭐 단순히 친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우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인사 문제도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걸맞는 책임 의식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론 뭐 완전히 공천을 배제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냐, 그건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 자기가 정부 여당 우리가 그 집권 당시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선은 좀 더 그 겸허하고 낮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저 역시 제가 그 성동구를 제 지역구를 내려놓고 지금 예. 좀 더 험지로 갔을 때 가장 그렇죠. 큰 이유는 예. 삼선 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제가 당시 여당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부터 그 헌신하고 내려놓고 뭘 해보자 이런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입장들이 견제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당원과 우리 동지들 간에는 좀 더 존중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지금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유인태 전 의원이
이거는 천벌받을 짓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건 좀 전당원 투표가 좀 과장돼서 나간 건데요. 예, 두 번째는 첫째는 전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 사무처에서 예. 그 시스템을 좀 점검해라 한 것이 좀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복수안을 1안과 2안을 선택해달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예.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오.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 복수의 안을 갖고 그 중에서 그냥 일종의 그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겠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안을 내놓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대표님 지금 총선이 한 2달 정도 좀 남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계속 여러 차례 좀 일정을 비워놓고 회의를 하는데요. 예. 오늘이나 늦어도 이번 주말 안으로는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어디가 높습니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가능성은 어디가 높습니까? 준연동용제 유지와 병립병 회기. 현재로서는 저 반반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주말이면은 결정이 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KBS하고 4일 신년 대담 녹화를 하고 이게 7일날 방영한다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대신 신년 기자회견. 예, 네. KBS와의 대담을 녹화로 네, 그렇습니다. 예, 4일 녹화하고 기자- 7일 방영한다던데요. 예. 네. 이게 좀 이례적이죠. 보통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생방송으로 실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녹화로 하는 것 자체가 글쎄요, 조금 기획된 연출 이런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께서 아마 불편한 질문을 받기를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